오늘 지금 우리 안영준 회장님을 모시고 왜 우리는 국가보훈부에 왔는가, 또한 국가보훈부 개혁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 집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우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여러분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과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월남 참전 전후 여러분들의 영령을 비는 묵념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전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국가보훈부의 80 노구의 불편한 몸과 그리고 전국 경양각지에서 저 제주도부터 오셨는데 왜 왔는가?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현재 보이는 국가보훈부가 개혁되지 아니하면 우리 월남 참전자 베이스 캠프인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가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화중 비리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비정상을 정상화로 되돌려놓는 그런 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이 대회를 주최하고 계시는 우리 안영준 우리 전우님을 모시고 지금 개회 내지 대회사를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영준 대구광역시 지부장 그리고 국가보훈부 공익제보자이신 안영준 우리 대회장님께 격려의 박수, 우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회에서 여러분을 못 오시게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 왔나?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이렇게 여러분이 차비를 들여서 여기를 와야 되나? 이거를 지금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이화정의 비리, 이 비리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보훈부가 개혁이 되지 않는 한 보훈단체 16개, 15개
8개, 9개 다 개혁이 되지 않으면은 항상 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훈부가 잘못하는 거는 잘못한다, 이건 안 된다, 끊어내야 되고, 잘한 거는 잘한다, 이건 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보훈부인데 이게 장관까지 올라가지 않고 차관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모든 보훈부를 나쁘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매번 여러분들이 진정을 하고 뭐를 해도 내려오는 거는 동문서답. 우리가 이쪽에서 이걸 의논했으면은 이쪽에는 딴 답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서부터 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해야 되는지는 이화정을 먼저 나쁜 짓을 한 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13가지가 아니라 그 이외에 28가지가 됩니다, 전체가. 그런데 그 13가지는 보훈부가 해서 잘못해서 하는 5가지가 들어있고, 또 이화정이 잘못하는 18가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는지 지금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보훈부에서 무공수은자하고 같은 건물을 써요. 보훈부에서 78억을 들여서 그 건물을 사줬어요.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건물을 사줬으니까 보훈부가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맡겨가지고 그 리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보훈부가 2억 8천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나 엉망이야. 17년 된 건물을 샀는데 17년 된 그 에어컨이 단종돼서 없어. 찬바람, 더운 바람이 안 나와. 냉난방기가.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런데 자, 3, 4, 5층은 우리 월남전 참전이가 쓰고 6, 7, 8층은 무공수은자가 써요. 그럼 2층은 임대를 줬어. 그런데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여름에, 왜 에어컨을 간다고 여러분 공문에 다 있어요. 보훈부에서 보낸 냉난방기 뭐하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걸 보훈부에서 진정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했다.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1번서부터 13번까지 다시 한번 나열을 하겠는데, 보훈부가 교부한 리모델링 시설 공사비는 이화정한테 주질 말고 보훈부가 책정을 해서 업체를 줘서 했어야지 냉난방에 고쳐져요. 근데 무공수은자는 가만히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애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딴 업체를 불러가지고 냉난방을 새걸로 싹 고쳤어.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이거 증거가 확실한데도 보훈부에 이런 거 있다 하면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짝짝퉁해. 그게 뭐냐면은, 자, 보훈부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내려온 제보자 주장 에어컨 고용비용 2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아야 2억 6천만 원을 이거 보훈부 내용이에요. 보훈부에서 내려온 거. 교부받아 일부만 교체하고 지역 차액 횡령 에어컨 교체 비용을,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2억 8천을 내려줬는데 너 왜 에어컨을 냉난방기를 안 고쳤냐? 근데 냉난방기가 단종돼 가지고 고칠 수도 없는 걸 그냥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기아가 접수한 민원 이렇게 돼 가지고 에어컨 교체, 이제 보훈부 답변입니다.
에어컨 교체 비용을 포함하여 회관 리모델링 비용 2억 8천만 원을 국가 지원되었고, 국고 정상 집행한 리모델링 비로는 냉난방 공사 외에 인테리어 창호, 전기, CCTV 설치 공사했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 무공수은자는 냉난방기를 여기 들어가 있는데, 냉난방기가 자 견적서도 이렇게 있고 냉난방을 교체한다는 것도 있는데 안 고쳤어요. 근데 보훈부 답변은 요래. 1번 이 13가지니까 2시간 안에 다 못하니까 딴 것도 있고요. 제가 1번은 그렇게 끝났고, 2번 보훈부가 잘못한 겁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보훈부를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 단체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단체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 이건 제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페넨마이크에서 광주지사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그런데 광주지사에서 수집한 기부금 자료 수금액, 이게 뭐냐면은, 자 내가 기자야, 광주 기자. 그러면은 국회의원한테 가서 야 이게 잘못하는 거 있는데 중앙회에서 요걸 좀 자료를 받아서 나한테 줘라, 국회의원한테 올려라. 그러니까 중앙회는 아니야, 저 보훈부는, 그러니까 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자 기자, 그럼 국회의원이 보훈부에서는 중앙에서 이 자료 올려라. 그 역순으로 이렇게 가서 40여 페이지가 들어왔어. 기자가 마련한 거를. 그런데 그 다음에 야 이거 틀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40여 페이지가 들어왔어. 40여 페이지가 또 들어왔어. 그럼 80여 페이지가 넘어. 80여 페이지가 넘는데, 자 요 노란 종이가 페넨마이크에서 조사해서 1차 조사, 2차 조사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1차 조사에는 얼마냐면은 총 금액이 이게 1차 조사하고 2차 조사 19건이야. 19건이 페넨마이크에서 기자들이 파고드는 저희가 있어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1차 조사를 한 거를 싹 19가지를 나열했어. 그러면 두 번째, 이거 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 조사로 보훈부로 올려서 국회의원이 받아서 국회의원이 페넨마이크 가서 자료가. 그래가지고 2차 조사를 한 거를 올렸는데 이 금액이 19가지가 다 틀려. 대구 지부는 내가 지부장으로서 900 얼마를 나한테 줬다는 거야. 근데 2차 조사에는 230만 원을 나한테 수정해서 왔어. 이런 도둑놈을 보훈부가 양생을 한다. 보훈부를 개혁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자료는 많지만은, 증거 자료는 많지만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월남여 응우에 탄 우리 학살자라고 1심에서 졌지요. 그럼 응우에 탄 여자는, 이 여자가 8살 때 우리가 자기 가족을 다 한국군이 죽였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100명의 배통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양민을 구한다고 전쟁터마다 간판을 붙였어요. 예. 그런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소송을 한 거야. 이 소송 당사자가 대한민국이면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되고 국방부 장관이 피고가 되고 여기 계신 높으신 분들이 피고가 돼. 그런데 이제 1심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졌잖아요. 2심에서 다시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럼 2심 우리가 쫓아 들어가자. 1심에서 정부가 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자 해서 했는데 모금을 했다 이거. 여러분들이 피 같은 돈을 모금을 했는데 이 모금액을 보니까 좌파 우리가 항상 저기 하면은요 주간 업무 보고를 보훈부로 하게 돼 있어요. 주간 업무 보고를 주간 일주일 단위로. 여기에 딱 이사회 때 보니까 양민 학살 음해 소송
그래서 이 돈을 얼마 받았냐면 1억 8,500만을 걷었는데 나중에 더 들어서 2억이 넘었어요. 그랬는데 변호사 선임료 할 수 없는데 여러분한테 다시 이 돈을 돌려줘야 돼요. 변호사 선임한다고 걷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양미 보훈부에서 이제 한 게 주간 업무 중앙에서 보훈부로 올리는 게 양민학살 음해 소송 대응 자문 계약 및 자문료래. 변호사 자문료가 6천만 원이 있다고 주간 업무를 보고 한 서류를 제가 입수해가지고 이사회 때 요걸 가지고 가서 야, 자문료가 어떻게 6천만 원이냐? 우리가 소송을 하려면은 그냥 가서 상담을 하는데 자문료가 왜 6천만 원이냐? 그래서 나중에 쫙 알아보니까 우리가 소송할 수가 없고 누가 소송해야 되냐? 국가에서 대한민국 피고 법무부가 해야 되고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되고 우리 보훈부 장관님이 이거를 해야 돼. 변호사를 사야 되고. 근데 이걸 주간 업무 보고서 6천만 원 줬다고 또 승인이 갔어.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피 같은 돈을 모으고 한 돈이에요. 여러분이 1억 8,500, 2억을 걷었는데 이거 여러분한테 다시 돌려줘야 될 돈이다. 이런 겁니다. 자, 빨리 갑시다. 네 번째, 이제. 자, 월참에 여기 이정재 씨가 나와 있어요. 이정재가 뭐냐면 감사야. 처음에 이화정이가 회장할 때. 감사인데 이 양반이 감사직을 내려놓고 어느 날 경기도 지부장으로 갔어. 경기도 지부장은 4번 잘리고 또 3번 사무국장에 갈리고 왜 이렇게 됐냐고 들여다보니까 주차장 얘기는 요 다음에 할 텐데 요게 이정재 감사회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부장이 50만 원, 100만 원씩 계속 올리는 거야. 너희들 월급 타니까 지가 만들어줬으니까 이 회장이 만들었으니까 월급을 좀 반납하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착취해 간 거야. 왜? 이 명목은 사단법인 국가 환경운동본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착취한 거야. 얘가 이사회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이 환경운동본부를 하면 각 시도 지부장이 똑같은 지부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사무실 내서 그걸 올려라 다. 그런데 어디서 말 안 들으면은 굴뚝에 가서 한번 때려라. 구속이 됐어. 요것 때문에 환경 기자 노릇을 해가지고 구속이 돼서 살다 나왔다 이거야. 요런 똑같은 짓을 우리 수장이 됐으면서도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회장이 됐으면서도 요런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야. 어디 공장 가서 굴뚝 하든지 물 흐르는 거 사진 찍어서 하면은 우리한테 찬조금을 준다 이거야. 이 찬조금을 준다는 원인이 요런 말을 하는 거야 이사회 때. 그런데 야, 이건 말도 아닌데 우리가 국가유공자인데 어디 가서 돈을 뜯고 어디 가서 뭘 하냐 이거야. 마인드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앉혀놓고 지금 회장 4년을 했는데 회장 4년을 더 하겠다고 단독 출마했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말 중에는 김진태 씨한테 돈을 줄 게 있는데 지가 회장이 되면은 지부장들, 지회장들, 대위원까지 돈을 걷어서 부회장 하나 하는데 돈을 달랬는데 1억 5천이야. 그럼 부회장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상근 부회장은 월급을 160만 원이나 180만 원에 타는데 일반 부회장은 돈 10원 안 줘서 자기 돈 써가면서 그 자리가 1억 5천. 이 짓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 이 남이 대한민국 월남 통장도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정재 감사 통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월남전 참전자 국비를 넣었다 뺐다 이지라는 게 이건 틀림없이 이거 한 가지라도 구속이 돼야 될 놈이다. 5번째, 여러분 갖고 있죠? 5번째,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네. 요게 사기성이 상당히 짙어요. 예.
여러분 대의원들을 227명을 선거를 할 때 227명 선거를 갖고 왜냐하면 전에는 임시 대의원이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화정이가 들어와서 227명을 다시 그 대의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대의원 임기는 4년이에요. 대의원 임기가 4년인데 여러분이 대의원을 82명으로 먼저 줄였어요. 82명으로. 3분의 1. 왜 줄였냐? 회장을 등록한다고 8명이 출마를 했는데 2000년도에 5월 달에 8명이 출마를 했는데 얘는 존재감지도 그 얘는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투표하려고 하는 장소에서 뭐라 그러냐면 대의원 여러분 이렇게 됐지요. 여러분 당신들한테 지회장한테 책상을 놔주고 또 지회장하고 당신들한테 월 판공비로 30만에서 50만 원을 주겠습니다. 대의원이 화가닥 뒤집어졌어.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2000년도 대의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30만 50만이 들어와? 좋지. 그런데 이 구조가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보훈부에서 우리가 28억, 30억, 또 많이 탈 때는 32억 이렇게 보조금을 타는 단체인데 거기에 쓸 규모가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대의원이 특별히 나와가지고 한 달에 한 1억에서 1억 5천을 어떻게 줄 수 있어 지가. 그런데 대의원한테 그렇게 해서 지가 당선된 거야. 그리고 2년 있다가 중간평가를 한다는데 중간평가도 안 했어. 대의원을 82명으로 줄여가지고 월남을 다 보내는 거야. 대의원은 몇 번씩. 대구는 이렇습니다. 우리 국가 돈으로 우리가 전적지 순례비를 타던데 이 돈 가지고 대의원을 대의원이 안 보내고 우리는 안 보낸 월남에 안 갔던 사람을 보내는데 이건 대의원들이 우리 대구 대의원들이 2번 3번 다 갔다 왔어. 베트남에 전적지 순례로.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렇게 몇 번 갔으니까 안 간 사람 보내자라고 안 보냈어. 안 보냈는데 이화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안영준이가 뭐 안 보냈는데요. 대의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안 보냈는데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나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 넣어라. 왜 안 보내냐. 난 못 보낸다. 2번 3번 다닌 사람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국가 돈으로 그걸 갖다 넣냐. 거기다 사용하냐. 안 된다. 안 간 사람 보내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완영이가 또 싸웠어요.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말다툼을 하고. 그냥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이해하죠. 그럼 대의원들이 전부 월남을 갔다 오고 걔들 데리고 또 현재 그 쓸개 빠진 지부장들이 다 관리하면서 한 묶음이 돼 있어. 야, 한 번 더 가자. 28일 선거 끝나면 너희들하고 안영준만 빼고 똑같이 가자. 안영준 이거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간단 추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훈부를 잘못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 주차장이 최동호 씨가 하기로 했는데 이화정이가 회장이 되고 보니까 요게 탐나니까 뺏은 거야. 뺏어서 여기에 비리 때문에 경기도 지부장을 4명, 사무국장을 3명, 직원 또 바꾸고 근데 여자 직원을 데려다 놨어 거기다가. 이정재가 네 번째 지부장인가 이렇게 갔는데 감사해요. 아까 통장금 만들어준 갔는데 이 양반이 여자가 그 과장이 지부장을 이기는 거야. 뭘 헐래도 못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화정이한테 단독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 쟤를 자르든지 나를 자르든지 둘 중에 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그만둬. 지부장이 그만두래. 과장을 안 자르고. 과장을 안 자르고. 그러니까 이게 횟가닥 돌 거 아니야.
정직하게 가야 되는데 정직하게 못 가는 이 과장을 잘라야 되는데 비리가 많아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부장을 몇 명이나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잘려서 나가서 더럽다고 안 하고 나갔는데 이 안양 주차장이 이게 비리 덩어리예요. 안양시장이 허가 내준 것서부터 시설공단에서 또 우리 보훈단체 우리 단체에서 이게 허가가 내주고 안 되는데 얘들이 다 허가하고 허가도 내주지 않았는데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벌금도 내게 하고 관리감독청에서는 벌금도 낼 수가 있지 뭐 잘못하면. 근데 그런 종목으로 벌금을 때리면 안 되거든. 그런데 그 지랄하고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승인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본부가 비리를 만들어낸 사항인데 여기에 이게 제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베넷마이크가 그거 며칠 동안 그 잠자가면서 자동차가 들락날락 하는 걸 조사해가지고 해서 유튜브 올라온 사실이에요. 그래 이런 가지고 여기다 진정을 하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라니까 본부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정상적인 상황이다. 항상 우리가 진정을 하고 이게 답변을 받으면은 본부 역시 동문서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양 주차장 건은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엄청 큰 사건인데 여태까지 이러고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조사한 거 아니에요. 펜앤마이크 광주 기자가 했는데 이것들이 딜을 하네 서로가 이화정이하고. 근데 돈이 오갔다 그러는데 그건 몰라요. 돈이 오갔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그래 이제 야 기자는 야 광고 3개만 내줘라. 3개 3천만 원짜리 3개만 놔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기자는 광고를 내야 먹고 사니까. 그런데 이게 이화정이가 올라와서 돈 300만 원을 딱 걸로 쏟아준 거야. 3개니까 300만 원인 줄 알았지. 그래서 그 후는 몰라. 예? 이런 사건이라 상당히 큰 사건이에요. 6번 했죠? 7번째 가지요. 자, 이건 큰 사건입니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약 이게 얼마를 헤쳐먹었는지 어따가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공문으로 자 박수천 씨가 옛날에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통령에서 회의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이 우리한테 70만 원이 아닌 참전주공자 70만 원이 아닌 8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화정이가 긴급 업무 연락해가지고 내려온 게 뭐라고 했냐면 박수천이가 유튜브에 유언비어 대응 협조 용산 대통령하고 만나서 얘기를 몇 사람이 대통령이 초청해서 한 100여 사람 갔잖아요 그때. 그런데 그때 대통령하고 담화를 해가지고 마이크 잡고 담화를 해가지고 박수천 씨가 이렇게 했는데 80만 원을 대통령이 음성으로 8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요걸 금방 긴급 업무 연락해가지고 뭐라고 내려왔냐. 박수천 유튜브 유언비어 대응 협조 거짓말이래. 대통령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 서류에 이게 그게 대통령을 폄하하는 대통령 말씀도 폄하하는 이런 더러운 놈이 우리 수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자 국가유공자가 뭐가 되냐면은 자 옛날에 우리가 그 광복 유공자가 있잖아요. 광복 유공자는 뭐냐면은 조선 시대에 정부가 조선 시대 그때 26대 27대 순종 고종 순종 이렇게 해가지고 28대 순종이 돼가지고 대구의 달성공원 앞에 보면은 대한제국 2대 황제 1종이 고종 2대가 순종 달성공원 앞에 바로 대한제국 2대 황제. 그럼 이씨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넘어왔죠.
그 대한제국에서 투쟁을 했어요. 투쟁을 해서 1919년 우리가 광복했다. 군대도 거기서부터 됐다. 그럼 우리가 건국을 거기서부터 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국토가 일본놈한테 뺏겨가지고 됐지요. 국민이 일본 창씨 개명했지요. 헌법이 있었습니까 그때? 거기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이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봐요, 우리는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을 건국했어요. 8월 15일 날. 자,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6.25를 겪고 월남을 우리가 안 갔으면 미 7군이 빠져가지고 월남에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가서 죽었잖아요. 5,099명이 죽고 11,234명이 팔다리가 잘라서 왔고 고엽제로 14만 명이 고엽제를 당해서 왔어요. 이런 우리 주체가 8월 10월 국가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가 됐잖아요. 6.25 선배님들은 대한민국 국호를 지켜낸 선배님들이고, 두 번째, 우리는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지켜낸 주체예요. 그랬는데, 그런 주체예요. 그런데 우리를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박정희가 보냈으니까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뭉개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런데 여기서 뭉개고 있는데, 그런데 자, 민주유공자, 우린 잘 알으셔야 돼. 이걸 세 가지 유공자가 있어요. 자, 광복유공자, 또 호국유공자, 우리 호국유공자, 또 민주유공자. 민주유공자는 대한민국이 있는 안에서, 국호가 있는 안에서 내가 살기 싫고 자유를 핍박받고 또 자유를 침해받았다. 이래서 일어난 유공자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유공자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건국하기 전 유공자와 대한민국 안에서 탄생된 유공자와 대한민국 국호는 있는데 그 바깥에서 내 자유를 침해받았다 하는 민주유공자가 이렇게 우리 유공자 반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월남에서 67억 불을 벌어왔는데, 우리 목숨값으로 67억 불을 벌어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67억 불이 말로만 67억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3억, 일본한테 36년간 억압된 주권을 뺏긴 자금으로 3억 불밖에 못 받았어요. 경부 고속도로 1억 4,700만 불 건설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금으로 경부 고속도로 45개를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자금으로 이 나라 경제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포항제철소부터 경부 고속도로부터 또 중화학 공장을 이 돈으로 세운 것부터 삼성전자에 돈 투자해가지고 줘서 이렇게 만들어낸 우리가 경제와 안보를 지킨 국가유공자예요. 예, 그럼 폄하받아서 되겠어요? 이런 더러운 놈 앉혀놓고, 이게 헐지도 모르는 걸 앉혀놓고 우리가 이런 놈 데려다 놓고 하겠어요? 또 이놈을 좀 폄하해야 돼요. 이화종을. 왜 폄하해야 되냐? 이게 지금 제복 나오는 거 있죠. 국가보훈부에서 했지요. 이걸 말씀한 게 여기 김진태 씨가 있어요. 이 양반이 정부에 계속 조져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법이 통과된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IMF 때 교통사고 뭐 이렇게 해서 전과자가 돼가지고 국립묘지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도나가지고 사업하다가 경제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복권시키는 게 지금 다 복권돼요. 국립묘지 갈 수가 있어요. 전과자도. 뭐냐면 강간자, 살인자 이런 사람은 좀 힘들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다 복권이 되면서, 그것도 김진태 씨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화정이가 총회하면서 이사회하면서 지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놈이 있냐? 저는 발끝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고 기회를 4년 동안 더 집행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우리 복지도 좋지만은,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가 1973년도 8년 8개월 전쟁을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고엽제법이 언제 탄생됐냐? 고엽제가 왜 걸렸냐? 비행기에서 뿌리는 건 우린 젊어 벗고 맞았다 이거예요. 또 방탄복 입고 방탄복 벗고 모기약인 줄 알고 발랐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맞은 거는 괜찮은데, 자, 작전하면서 자, 우리 실탄 이렇게 허리에 차죠, 다 수리탄 차죠, 총 들죠. 방탄복이 그때 얼마나 두꺼웠어요. 그거 차지 더 없지. 근데 그러니까 물 수통 하나밖에 못 차요, 허리에다가. 그럼 물이 짱글 속에서 작전하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금방 떨어지는데 이 물을 떨어지면은 물이 없어. 그럼 포탄이 떨어진 구덩이에 물이 고인 걸 받아서 먹었는데, 이게 청산가리 3,500배 또 다이옥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몰랐잖아요. 정부가 고지도 안 하고 미군들도 고지도 안 했고. 그 몰라서 귀국을 했는데, 그 물 먹은 사람은요, 귀국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시름시름 아파서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은 내장이 다 썩어서 죽었는데 그 가족들한테 이런 한 장도 보상이 없어요. 아직도. 왜 보상을 못 해주냐? 법이 없어요. 왜 법이 없냐? 내가 어떻게 죽었나 알면은 병원과 수기 찾아서 하면은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병원 가면 수기로 해가지고 5년 보관해, 5년 폐기예요. 5년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마누라가 남편이 어떻게 죽었나 병명 기록을 찾아야 되는데 병원 가서 다 폐기됐으니까 없어요. 이런 한 장도 못 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구제해라 계속 두드려도 함흥차사입니다. 애들은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럼 민주유공자들은 또 세월호 이런 사람들은 실컷 보상을 해주면서 그런 우리 전우들한테 이런 한 장도 안 줬다는 거는 우리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보호는 뭐냐면은 우리 사는 사람이 죽은 사람 명예를 살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명예 살려줬습니까? 죽으면 그냥 넌 먼 산 보라. 여기 오는 것도 그래요. 우리 복지를 위해서, 우리를 뭘 위해서, 이 자식을 잡아내기 위해서 와서 여러분은 상당히 귀하신 분인데 방해한다고 이 자식한테 찍힐까봐 못 오는 거예요, 여기를. 자, 우리가 작년 전번 선거에 8명이 출마했는데 3,500만 원씩 내고 출마를 했어요. 그럼 선거 자금으로 한 4천여만 원 쓰고 2억 4천이 남았는데 8번 행방불명이에요. 이걸 보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썼다는 걸. 행방불명입니다. 자, 그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9번 관용차 타고 맨날 그 관용차 퇴근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맨날 퇴근하고 또 비업무용으로 법인카드 쓰고 관용차 타고 이러고 다녀요. 이거 조사하는 게 보훈부예요. 아주 이 매체가 맺어가지고 서로 끼리끼리 해먹는지 안 해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봐주는 게 보훈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훈부를 질타하려고 보훈부가 개혁 안 하면은 우리는 보훈부가 개혁 안 하면요 우리는 영원히 또 여기 와서 또 다 늙은이가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저는 이걸 보훈부를 개혁을 우리 국민이 우리 전우들이 살아있을 때 해놓고 죽어야 됩니다. 자, 보훈부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건 두껍지요. 보훈부가 뭘 잘못했냐? 매트 사업 승인서가 보훈부 장관 도장을 찍어서 보훈처지요. 그때는 보훈처예요. 보훈처에서 도장을 찍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사회 자료인데 보훈처가 어떤 수익 사업을 승인을 해줬냐면은 이 승인을 가지고 제가 어딜 뛰어다녔냐? 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 다음에 벤처기업 사업부, 또 그 다음에 조달청을 가서
이 서류를 내밀고 보훈부 장관이 이런 허가를 내줬다. 매트 사업할 수 있는 이게 되냐? 그러니까 한결같이 4개 공무원 단체에서 뭐라 그러냐면 보훈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이걸 4개 단체에서 들었어요 다. 이건 안 되는 건데, 이건 안 되는 건데. 요렇게 만드는 게 보훈부하고 짬짬이를 치고 나치반이 먼저 국장 서울청장으로 갔어요. 서울청장은 이사관급이에요. 이사관급은 4개 지청을 갖고 있어요 서울에. 이게 상당히 높은 자리거든요. 근데 이놈하고 짬짬해가지고 글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이사관에서 사무관으로 강등당해가지고 어디 연수원으로 쫓겨간 것 같아. 자, 이제 여기에 안양지청권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보훈 매트에. 왜냐하면 이사회 때 이걸 올렸어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를 위해서 사업을 하나 하는데 은행에서 2억 2천을 대출받겠다고 이사회를 한다고 올라오래. 야, 우리를 잡혀서 은행에서 2억 2천 대출받아? 안 된다 하고 그 항목 법적이까지 다 써가지고 이사회를 갔어요. 이사회를 가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은 거기 이사회 자료를 딱 보니까요. 자, 2억 2천을 걷는데 여기 소요자금 기본 유치 계획 해가지고 이사들이 줄 줄 알았는데 지부장은 아니니까, 난 지부장이니까 그럼 너희들끼리 해라, 이사들끼리.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승인이 됐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보행 매트 직조기 6,500, 식생 매트 직조기 5,000, 지게차 2,000. 요거 가지고 어디서 떠드냐면은 안양지청 거예요, 이게. 제가 요 사료를 다 냈어요. 나를 증인을 불러라, 안양지청아. 자꾸 그러지 말고 나를 증인으로 부르면은 이거 빨리 끝난다. 증인으로 불러라.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이화종 차용금 4천만 원, 박수진 차용금 3천만 원, 전영호 3천만 원, 손유원 3천만 원, 이사무 3천만 원, 2천만 원 쭉 해서 9명이 해서 2억 2천을 걷었는데 이게 보니까 남이 매트 잘하고 있는 공장 사장을 데려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들이 여기에 2천만 원, 4천만 원 내기로 했는데 후원금으로 돈 1천만 원 내고 그거 뛴 거예요, 이사들도. 거짓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안양지청에 이게 상조에서 뇌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상조에서 5천만 원건 때문에 안양지청이 그러고 있어요. 지검이 안양지청 검찰 안양지청에서 왜 그러냐? 이걸 지게차를 여기서 샀는데 안양지청에 5천만 원을 부산 상조에서 뇌물을 준 걸 갖다가 5천만 원을 준 걸 갖다가 거기서 지게차 1,500만 원 세금계산을 끊어놨어. 또 직족이 3,500. 이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끊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안양지청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걸 끊어준 놈은 국세청에 고발돼야 되고, 또 이 직조기 사장은 지 공장을 타이틀만 살짝 바꿔서 한 거를 갖다 투자도 안 하고 투자했다고 보훈처를 보고를 한 건데 보훈처들이 장관 승인까지 해가지고 도장을 팍팍 찍어 놓은 거예요. 국가보훈처 수익사업 승인서 해가지고 대한민국 월남전차제 이화종 해가지고 조경 보형 식생 매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21년 9월 16일 국가보훈처장, 이거 어떤 놈이 도장 찍어줬냐 이게 국가보훈처장.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얘들이 중간 간부에서 이게 찍어준 것 같다. 장관이 보고만 받지 이렇게 하겠나. 그래서 요게 나치만이가 찍어준 거다. 먼저 협력관 서울청장 했던 요 놈이라고요. 자, 요거 끝났습니다. 여러분, 11번 아카이브 제작 모금액이 약 2억여 원을 우리 전우들이 다 냈어요. 2억 원을 전우들이 다 냈는데 이게 그래요. 여러분, 건국전쟁 보셨습니까?
여기 감독하고 내 통화를 하니까 당신 돈 얼마 들었냐? 배경 이런 화면을 넣어가면서 만드는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아카이브 얼마 들었냐 그러니까 2억에서 3억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2억 받아서 어떻게 했냐? 이거를 유튜브 내가 보니까 이건 유튜브지 아카이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모금을 하는 순간에 사업자 등록증을 저 한쪽에서 낸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누구냐? 이게 운전기사 처남이래. 알고 보니까 이화정이 운전기사. 그놈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지고 2억 정도 되면 입찰을 봐서 줘야 되는데 안 주려면 가라 견적을 갖다 붙여야 되는데 단도로 거기다 다 줬어요. 다 해먹으려고. 아카이브가 아닌 이걸 해먹으려고 거기다 견적을 다 갖다 단독 견적을 갖다 준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카이브 지금 보훈부에서 또 저기 우리가한테 3억이 나왔어요. 3억이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지금 계류가 돼 있어요. 3억을 더 써야 돼 지금. 우리가 거둔 거는 2억 다 썼어. 그걸 핑계 삼아서 보훈부에서 3억을 더 책정이 돼서 지금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아카이브는 그렇고, 12번 불법 이사의 불법 총회. 이제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자, 김진태 씨니까 사업을 계속 잘하고 있는데 이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쏘가가지고, 왜냐하면 고엽제나 상유금경 같이 수익 사업을 할 줄 알고 꼬셔가지고 들어와서 수익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는. 그런데 수익 사업을 한다고 꼬셔가지고 돈을 얼마나 빼쳐먹었나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수익 사업을 가지고 먼저 이사회 때 계속요. 작년 7월 24일 날 이사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 수익 사업 하는 장애인 보호 사업장을 폐쇄시킨다는 거예요. 이사회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담당자를, 그 사용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청문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사회 때 그렇게 발언을 하니까 그 사람 들어오면 안 된대. 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진위를, 이거 상당히 큰 사건인데 진위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래라. 못 들어오게 물리적으로 막은 거예요. 그럼 물리적으로 이거 이사회 때 이거 막으면은 앞으로 큰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아라 하니까 다시 청문을 하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러니까 강제로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공장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 월남산 참전자에서 벽돌 한 장을 쌌냐, 또 돈 1원 한 장을 거기다 줬냐, 사업자금으로. 진영남이 그 뺏어가지고 이사회 때 우리 거래. 그 기계도 우리 거고 다 우리 거래. 이런 더러운 놈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코로나로 3년 동안 장애인들 70% 월급을 준 거예요. 일을 못하고도. 이 사람이. 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 게 70억이에요. 70억. 근데 이 70억이 너희들 이사회 잘못했으니까 지부장들, 이사들 너희들이 다 물어내라. 내용증명을 3차례 나왔어요. 내용증명이 3차례나. 나한테도 내용증명이 날라왔어요. 나한테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부장들한테, 그럼 돈 있는 지부장들한테 다 붙여라. 소송하면서. 그 벽돌 한 장을 쌌습니까? 돈 1원 한 장을 거기다 투자를 했습니까? 남의 걸 강제로 뺏어서 이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70억이 앞으로 법원에서 얼마가 책정될지는 몰라도 70억에 대한 재산 압류는 틀림없이 들어간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압류당하고 뭐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통장이 월남전찬제 통장이 4번이나 압류당했지만은 이런 건 시시한 문제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리고 효성 라이프 상조의 뇌물 1억 2천의 사건으로 지금 강서 경찰서에서 이게 2년간을 묵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작년 7월 24일 그 이화정하고 너 물러나라 이사회 때 너 4년 동안 한 게 뭐냐? 물러나라. 그러면 직원은 안 다친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너만 사표 내라. 이러니까 사표를 안 내요. 대구지병 네가 내라.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가 사표 내라.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넌 잘못한 게 많으니까 네가 사표 내면은 우리 단체가 깨끗해질 거 아니냐. 지금 같은 이런 문제도 없어질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 제 말은요. 그래서 강서경찰 뇌물 사건 그럼 내가 시작하겠다. 너하고 이제 싸워보겠다. 그래서 작년 7월 4일 이사회 이후로 이걸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강서경찰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권익위원회 감사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강서경찰서 급히 해가지고 남부지검으로 올렸어요. 5일날 그거 끝내서 5일날 올렸는데 이게 자기 남부지검 우리 소속은 월남전찬제 소속 담당은 남부지검이에요. 검찰에. 그런데 이게 지가 그걸 갖다가 안양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요새요 검수안박 때문에 수사권이 검찰에 없어요. 경찰에서도 종결시킬 수 있는 사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만안경찰로 갔는데 만안경찰에서 내가 진정서를 냈죠. 이거는 이런 사건이고 이 5천만 원에 대한 세금 계산가 잘못 끊긴 거고 해서 딴 사람들이 2번이나 거기서 집회를 했잖아요. 검찰청 한 번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안양지검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안양지검에서 또 나를 불러라. 그럼 금방 끝나지 않냐. 거기다 손 써놓은 거예요. 왜 안양지검으로 내려보냈겠어요. 얘가. 남부지검이 우리 주소인데 자기 주소로 끌고 간 거예요. 개인 사건 같으면 자기 주소로 가야 되는데 우리 월남전찬제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 주소로 갈 수가 없어요. 남부지검에서 해야 되는 걸 끌어간 거예요. 실력이 얘도 대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조회 이제 끝났는데 이게 상조회가요. 이게 너무 한 겁니다. 왜? 딴 데서 15,000만 대 3만 원 받아가지고 싸움이 어디서 났냐? 자, 바지 사장이 난 그 사람이 상조 회장인 줄 알았어요. 대구 지부에 와서 당신이 회장입니까? 명함 받고 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조 이 고 한 사람이 그게 바지 사장이에요. 이 와중에 우리 전우회 그분도 우리 전우하고 상조회를 가입해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갖다가 고소하니까 딴 사람들이 거기다 덧붙여서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됐는데 이 상조회 효경 라이프 상조회는 이거는 대표를 바꿨어요. 이제 왜? 여러분 상조에 들어간 돈 거기에 소송해서 받아야 돼요. 지금요. 예, 여러분 띄지 않아요. 저는 띄지 않아요. 그 여러분 대구 지부는 다 만들어놨어요. 얼마 들어가서 얼마 하고 다 만들어놔서 안양지검에서 끝나면은 지청에서 끝나면은 다시 상조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고소해서 이 돈 내놔라 할 거예요. 왜? 니들이 뇌물 주고 비리 15,000원 상조회를 3만 원씩 받아 처먹었으니까 이건 사기다. 돈 내놔라.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냐? 얘하고 짜고 한 거예요. 이 보훈부 얘들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집회가 계속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부 장관님, 차관님 존경합니다. 정말로 존경한 차관님. 왜 존경하냐? 그
이북놈들이 폭탄에 배가 터져가지고 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자기는 살았다. 다리 해가지고 다리도 절단돼. 그랬는데 국회에서 나가서 너 같이 죽지, 함장이라는 놈이 같이 죽지 왜 살아와서 여기서 떠드냐 국회에서. 늘 그런 말 한 놈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나는 그때 그 소리 듣고 호국 유공자로서 진짜 가슴이 메어지는 듯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집회가 차관님, 장관님을 한 게 아니고 그 밑에 국장놈들을 쳐내야지 우리 보훈단체가, 전체 보훈단체가 산다. 그래서 여기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한 게 뭐냐면요, 제가 총회, 이게 28일 총회 하는 게 이사회 때도 잘못했고 총회에서도 잘못한 걸 제가 이 박진수 이 협력관 국장이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래서 이 폐단이 난 거예요 지금. 왜 그래야 되냐면은, 왜 욕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저 총회 현장에 내가 이제 총회를 하는데 이걸 의사 진행을 하는데, 야 의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는데 이 총회장에는 타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놈이 군복 입고 내가 그 손 드니까 전부 들어서 뺑 둘러싸는 거예요. 그럼 박진 앉아 있으면은 그걸 제지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김정일이 총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합법적이라고 선거 공고를 이렇게 하게 만든 거예요. 박진수 이 국장 이 협력관 잘못한 거다. 현재 이렇게 가는 거는. 그래서 그러면은 자, 조기 선거를 왜 하냐? 이화정이가 구속되기 전 조기 선거를 하겠다. 이거 5월달 공고를 해서 6월 1일 날 취임해야 되는데 조기 선거를 하겠다. 그럼 그 안에 2달 동안 조기 선거를 하면 임원이 싹 바뀔 텐데 그 직원들 봉급 2달 만에 1년치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데 퇴직금 그리고 2달치 보험금을 누가 줄 것이냐? 보훈부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기 선거를 하게 만들었으면은 누구 책임이냐? 이런 문제를 안아서 조기 선거가 안 돼요. 조기 선거를 하려면은 다시 이렇게 한 데는 이사회를 붙이고 조기 선거를 하려면은 227명 대의원들이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사회 총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의원들이 227명이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대의원분들이 지금 현재 4년 임기 대의원 6월 지부장하고 같이 가는 대의원 6월 6일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상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우리 안영준 우리 대구광역시 지부장님께 큰 박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월남 참전 영웅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회의 수장으로 있는 이화종은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맡겨버린 이완용보다 더 나쁜 원흉이기에 우리 이완용의 잘못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쳤고 이제는 우리 영웅들이 누구를 이화종을 여러분 퇴직해야 됩니다. 이화종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제 이화종의 잘못된 단독 출마는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자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이 인류 보훈이고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소리를 바로 국가보훈부의 장관님께서 반드시 알아듣고 박민식 전 장관이 광복회를 바로 잡았듯이 이제는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비리와 그리고 단독 출마에 대한 책임을 국가보훈부는 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즉각 월남 참전자 특별감사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